개발자들은 웹과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하여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데 단지 기능에 대한 규격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아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백엔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과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메시지 규격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합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과 웹의 발표 이후 XML과 제이슨의 등장으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1998년 W3C는 XML에 대한 메시지 규격을 발표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HTML 규격과 다른 성격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조는 HTML과 비슷한 마커 언어로서 태그 하부 구조에 태그를 추가하거나 태그 자체에 속성을 추가하여 데이터 구조를 자유자재로 표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2003년 이 XML 구조와 RPC 개발 패턴을 기반으로 소프 프로토콜이 탄생합니다. 웹을 통하여 XML 문서가 오가는 규격인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에선 마치 개체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입니다. 실제 MS 오피스 제품군에선 해당 규격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그쳤습니다. 100% 오픈된 기술이 아닐 뿐더러 공개된 규격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XML 규격상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 쉬운 구조임은 확실하나 XSD라는 스키마를 사용해야 정확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쉬운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 더글라스 크락포드가 고안한 제이슨이 등장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한 데이터 구조로 구현된 것으로서 키와 값설상으로 이루어진 메모리상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열로 표현한 방식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 구조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XML 또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제이슨은 스키마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XML 방식과 다르게 제약 조건 없이 단순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등장으로 백엔드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PHP, 자바, 파이썬, C 등의 언어에서 해당 데이터를 자체 자료 구조와 호환되는 내장 기능과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기 시작하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별도 타입을 지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규칙으로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과 여러 언어에서 지원하는 등의 영향으로 PC의 웹 브라우저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에서도 별도 제약 없이 구현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NoSQL이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상반되는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웹은 브라우저에 HTML 문서를 출력하는 기존 방식에서 XML과 JSON의 등장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면 구성과 관련된 응답 처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XML과 JSON은 요청 규격의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1996년 HTTP 1.0 규격 발표 이후 요청에 대한 규격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웹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규모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는데 시스템 구성이 분리되고 요청의 가짓수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에 접근하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00년 UC 여바인에서 웹의 요청과 연관된 내용이 발표되는데요. HTTP 규격을 창시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인 로이 필링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로이 필링은 HTTP 설계의 우수성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시하는데 레포레이션 트랜스퍼널 스테이트 트랜스퍼 REST입니다. REST는 사실 HTTP 프로토콜의 규격은 아니며 분산 처리를 위한 설계 원칙인데 웹 요청의 URI에 고유한 자원을 식별하고 자원의 생성, 조회, 수정, 삭제 등의 CRUD 과정을 HTTP 메소드를 통해 자원을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레스트 설계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RESTful API라 합니다. RESTful 설계 방식은 SOAP 규격과 같이 웹 서비스 개발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서비스 지향적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RESTful은 웹 서비스 구현에서 JSON, XML 메시지 구조를 이용한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웹 API란 개발 용어를 통해 시스템뿐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 영역에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픈 API의 등장이 RESTful 설계 방식에 대한 개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픈 API는 개발자들에게 공개된 웹 서비스라 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들에게 인증키를 부여하여 지도 서비스, 우편번호 검색, 날씨 정보 등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웹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한 웹 개발의 효율이 높아졌으며, 오픈 API 서비스는 RESTful 설계 방식을 대부분 따랐기에 서비스 구현뿐 아니라 연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RESTful 설계 방식을 알아야 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개발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백엔드라는 역할이 생겨난 시점이 스마트폰과 SNS의 출현이라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 웹 브라우저의 응답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응답 처리를 하게 되었으며, SNS 확산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뒤를 이어 안드로이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해지고 서버 개발 또한 바빠지기 시작하지만, 기존의 서버 개발 방식이 아닌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JSON 범용 규격과 RESTful API 기법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별도의 서버 개발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현 과정에서 직관적인 서비스 접근과 쉬운 응답과 분석으로 이전보다 빠른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자책의 대명사인 복수의 초창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PHP, MySQL을 이용해 빠르게 구현하고 제공하여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SNS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신의 주제와 비슷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로서 PC 앱 시절부터 존재하였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 관련 어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휴대의 편의성으로 개인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고 실시간 의사표현 및 확인이 가능해져 SNS 서비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처리량 급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백엔드 개발 방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SNS의 등장으로 대량으로 유입되는 트래픽과 이에 수반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용자의 증가는 성능의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요구로 연결되며, 개발안의 선택, 동시 접속자의 분산,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의 문제는 모두 백엔드 개발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웹의 초기엔 PHP, ASP, JSP 등의 스크립트 언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성능 개선을 위해 자바, C# 등의 컴파일 언어의 사용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 때 국내에선 많은 IT 스타트업이 등장했는데요. 개발 지식보단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쉽고 빠른 스크립트 언어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후 컴파일 언어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다시 만든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백엔드에선 분산 처리라는 기능을 구현해야 했는데요. 서버라는 것도 물리적인 것으로 보자면 한 대의 컴퓨터로 볼 수 있어 여러 사용자의 동시 접근에 대한 처리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서버를 두어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특정 장비를 통해 분산 처리하여 사용자는 마치 한 개의 서버로 처리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중화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량도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저장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와 데이터 조회의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장비의 CPU와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수직 확장에 대응을 하였으나,
비용 문제 등의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맨캐시드, 하두, 몽고DB 등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NoSQL과 관련된 플랫폼인데요. NoSQL은 관계형 데이터 구조의 제약 조건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완해주며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는 수지 확장보다 장비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수평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UI 중심으로 최적화된 결과물을 개발하는 방식에 비해 백엔드는 거대해지더라도 높은 성능과 다양한 기능 제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일도 포함되며 데이터베이스 구현 또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웹 역사의 흐름에서 파생된 역할은 모두 백엔드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여전히 백엔드는 웹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